이등병 막내가 위에 고참 29명이 있는데 책을 보고 있네? 소대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 당시의 느낌으로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책이란 게 이렇게 재미난 거였어. 그제서야 책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독서로 좀 넘어와서 예. 지금 현재 국내 최대의 독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한 카페를 개설한 지는 7년 정도 됐고요. 네. 지금 회원수는 한 16,100명 좀 넘거든요. 네. 블로그를 시작을 하면서 네. 책을 읽고 그런 노하우들이라든지 또 도서 리뷰 등을 꾸준히 올리다 보니까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블로그에 계속 모였었어요. 블로그는 이제 아무래도 더 끈끈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덜하기 때문에 또 카페 같은 거를 운영을 하면은 그 안에서 굉장히 끈끈하게 좋아하는 그렇죠. 사람들끼리의 어떤 교류가 활발하잖아요. 네네. 그 끈끈하다는 그 카페. 예. 강희 작가님 책을 몇 권이나 사줬을까요? 아, 그 인생 최초로 책을 완독했는 게 예. 제가 알기로는 가시고기 예, 책이었고 맞습니다. 그걸 군대에서 네, 보셨다 들었는데 그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우선은 책을 어떻게 읽게 됐냐면은요. 네. 우선 가시곡이란 책이 그 당시에 워낙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 보니까 군대에도 저희 부대에도 몇 권이 보급이 됐었어요. 맞아요. 근데 계속 눈에 띄니까 네. 아니, 도대체 뭔데 이렇게 계속 눈에 띄지? 해서 한두 장 펼쳐봤는데 네. 아버지와 아들의 가슴 아픈 뜨거운 사랑 맞아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1분 1초도 못 받으면서 살아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뭐 더 끌렸었나 봐요. 예,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는 걸까? 네, 그래가지고 좀 뒷 내용이 궁금해서 네모반에 딱 앉아가지고 책을 읽어보려고 했거든요. 네. 이등병 막내가 위에 고참 29명이 있는데 네.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죠, 이거? 배용 먹는 거죠. 네, 진짜 난리가 나는 상황이죠. 네. 미친 또라이 후임 한 명이 들어왔는데 책을 보고 있네? 없는 일도 알아서 찾아서 만들어서 해야 될 이등병 막내가 책을 읽고 있으니까 네. 소대가 발칵 뒤집힙니다. 맞죠. 평생 얻어먹어야 될 욕을 그 당시에 다 얻어먹었어요. 이게 사실 요즘 군대 간 친구들은 이해 못할 수도 그렇죠. 있어요. 우리 땐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뒷 내용이 궁금하니까 네. 책 읽기를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그쵸. 당시에 고참들의 갈굼에 못 이겨서 음. 제가 책 읽기를 포기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죠. 없었을 겁니다. 그때 질문이란 걸 던져요. 네, 어떻게 하면 고참들과 간부들 몰래 책을 읽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지면 반드시 뭐가 나오죠? 답이 나오겠죠? 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네. 그때부터 뱃속에다가 책을 숨겨가지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작업 끝나고 10분간 휴식 시간에 다들 담배 피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에 네. 저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배가 너무 아픕니다. 하면서 화장실로 뛰어가서 5분 동안 1페이지, 2페이지 읽고 그렇게 처음으로 책이란 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거예요. 네. 책장을 딱 덮는 순간 그 당시의 느낌으로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내가 이게 다 했다. 네, 책이란 게 이렇게 재미난 거였어. 또 책이란 게 이렇게 감동적인 거였어. 그제서야 책에 눈을 뜨게 된 거죠. 1년에 책을 520권을 읽으셨다면서요? 네. 그건 또 몇 살 때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28살 이제 시작해가지고요. 29살 때 마무리를 했었고요. 그 다독을 한 거잖아요. 굉장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독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책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건 많이 읽어보니까 깨달은 한 가지고요. 네. 책은 천천히 깊게 읽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한마디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인생에 한 번은 뭐 1년이라고 치면 1년, 6개월이라고 하면은 뭐 6개월 정도는 책을 정말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집중해서 많이 읽어보는 경험을 해보는 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일부분이잖아요. 그때 몰입 독서를 한번 해보시면은 또 어떤 많은 변화를 느끼실 수가 한 권의 책을 있을 깊게 겁니다. 읽을 때면 요 책을 봐야 되나요? 예, 그렇죠. 이 책 또는 일독일행 독서법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PR 광고였고요. 필요했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은 한 권의 책을 깊게 봐야 한다는 건데 사실 이거를 깨달으려면 그 전에 어쨌든 수많은 책을 다독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사실 이걸 깨닫기가 어디서 들리는 명언으로 볼 수는 있지만 맞아요. 내 몸으로 깨닫지 못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몸으로 직접 깨달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지식이 되고 경험이 되니까. 그럼 그만큼 책을 고를 때도
좋은 책을 좀 고르긴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책을 잘못 골랐다가는 뭐야 이거 너무 재미없어 버리면 책 읽기에 더 흥미를 잃어가지고 맞아요. 책과 멀리하는 어떤 그런 그럼 독서 전문가가 봤을 때 네. 지금까지 총 책은 몇 권 정도 대충 읽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17년 동안 네. 3,000권은 넘는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3,000권을 읽은 다독의 독서 전문가로서 네. 악서와 좋은 책을 구분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딱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네. 조금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한테 안 좋았다, 저한테 뭐 악서였다 생각해도 어떤 누군가한테는 또 맞아요, 좋은 맞아요. 책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은 딱 우선 목차만 살펴보신 다음에 딱 반장 한 장 정도씩만 읽는 거예요. 만약에 서점이라든지 도서관 갔을 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있잖아요. 그 분야의 코너로 가서 끌리는 제목이라든지 표지가 있으면 그 책을 5권이고 10권이고 다 뽑아와요. 빼온 다음에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딱 한두 장 정도씩만 읽다 보면 어떤 책은 뒷내용이 더 궁금해가지고 더 읽고 싶어지는 책이 있고요. 어떤 책은 반장만 읽어도 나한테 와닿지 않고 재미가 없는 책들이 맞아요. 있어요. 그런 책들은 치워버리고 흥미가 있던 책들만 읽는다고 하면 네. 새로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좋은 책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책을 한 목차와 내용을 조금이나 살펴보고 네. 난 다음에 네. 뒷내용이 궁금한 그 책을 사서 봐야 되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거는 약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직접 가셔가지고 한두 장이라도 읽어보시고 괜찮으면은 인터넷으로 구입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서점 교보문고에 가서 네. 책을 보고 괜찮은 것들을 다 이제 메모를 해놓고 네. 예스24에서 그래요? 주문을 합니다. 네. 네. 교보문고 사랑합니다. 작가로서 네. 4대 서점을 굉장히 다 네.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책이 나쁘냐 좋으냐는 그 책 네. 자체도 있지만 네. 나한테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책에서도 보면 책의 쓸모는 책을 읽는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얘기가 네. 있던데. 그리고 네. 한 권의 책을 읽는다고 할 때 아무리 네. 악서라고 하더라도 그 네.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한두 가지는 반드시 뽑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뽑아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저는 훨씬 가장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요즘에 사람들이 독서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워낙 뭐 SNS가 발달해서 책을 안 읽는 것도 있지만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독서 후에 내용이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사실 책 한두 권 본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다 보면 사람들이 뭐야 바뀌는 것도 없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이 책을 2-3시간 동안 읽어야 돼? 네. 라고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독서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요, 네. 욕심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많이 읽으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버리고요. 네. 또 기억나지 않는 이유는요, 메모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원래 한 권의 책을 읽고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 90% 이상은 다 날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네.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네.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네. 그럼 시간 낭비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해야 되고 그럼 기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제가 메모의 힘에 다 썼어요. 그래서 메모할 때도 네. 예,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냐? 어떤 사람이 뭐 메모가 좋다고 하니까 네네.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내가 밑줄친 내용이 한 4, 50개 돼요. 그러면은 메모를 그 4, 50개를 모두 옮겨 적으려고 해요, 노트에. 제가 좀 그러면 옮겨 적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지쳐. 뭐 하고 있는 거지? 지쳐. 힘들어요. 왜? 뭐 10개 쓰기도 솔직히 쉽지 않아요. 어릴 때 그 학교에 쓰던 그 사과문 쓰는 거 네. 아니에요? 반성문 써와 그거 있잖아. 제가 또 그 옛날 많이 기억들이 또 봤잖아요. 많이 또 떠오르네요. 어쨌든 책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기록도 적당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5가지 정도, 5가지도 많다 하면 3가지 정도 한 권의 책을 읽고 밑줄 치거나 표시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다 읽은 다음에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빠르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좋았던 문장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만 뽑아서 독서 노트에 옮겨 적으시고 네. 틈날 때마다 본다고 하면은 그게 더 큰 어떤 독서 네, 전문가님이 즐거움이 말에 굉장히 네. 신뢰성이 느껴지는 게 네. 사실 저도 이제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네. 직업이 작가이다 그렇죠.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데 네. 거의 저랑 비슷하세요. 저는 메모를 하지 않는데 네. 저도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줄을 치거든요. 네. 줄 친 거를 다시 한번 봐요. 맞습니다. 다시 보면서 그 중에서 괜찮았던 걸 다시 형광펜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요.
그럼 그 중에 괜찮았던 것만 나중에 메모를 조금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글로 쓰는 것도 좀 힘들고 또 타이핑도 힘들다. 그러면은 핸드폰 있잖아요. 맞아요. 네,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그 사진첩에도 폴더를 나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뭐 좋은 글 모음이라든지 나를 일깨우는 어떤 좋은 글 그런 폴더를 만들어서 네. 그곳에다 집어넣고 틈날 때 한 번씩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럼 또 책에 보면 네. 하루 독서량을 네. 시간이 아니라 목차로 정해야 된다. 저는 여기 좀 특이했어요. 다른 예, 책이 예. 잘 못 본 것 같고. 예. 뭐 목차 아니면은 페이지 수요. 음. 네, 페이지 수로 정하는 게 왜 좋냐? 우선 시간으로 정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우리가 뭐 하루에 난 맨날 30분씩 책 읽을 거야. 그러니까. 네,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네. 또 30분 동안 그걸 딱 정해놓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기는 해요. 그리고 또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페이지 수로 정한다고 하면은 네. 어쨌든 내가 오늘 하루 3페이지, 5페이지를 읽을 거야. 딱 네. 정해놨어요. 그래서 5페이지 딱 읽었으면은 네. 명확하잖아요, 우선은. 그렇게 꾸준히 뭐 3페이지든 5페이지든 계속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뒷내용이 궁금하면은 10페이지 읽는 순간도 있고 또 20페이지, 30페이지 읽는 순간도 생기거든요. 나도 모르게. 어떤 독서 습관이 자리 잡히게 되기 때문에 네. 시간보다는 페이지 수나 아니면 목차로 정해가지고 좀 끝까지 읽는 끈기를 좀 이렇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시간보다 양. 예. 정확한 양을 딱 기준 삼아서 예, 그걸 꼭 할 수 맞습니다. 있게. 예. 저도 이제 엄청 공감 가는 게 네. 수능 만점자들 30명 분석하고 공부보고 책을 네. 냈는데 네. 시간 단위로 삼지 말라. 그러면 그 시간을 버티려고 한다. 네. 그래서 하루에 뭐 책 5문제를 풀기로 했다. 네. 5문제는 딱 풀면 되는 네. 거예요. 집중이 더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책을 3,000권 정도 봤잖아요.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네. 그냥 실행이 답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문장들, 좋은 책들, 또 좋은 명언들 많이 내가 흡수를 하고 외워서 체화시킨다고 해도 네. 그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어쨌든 유명하신 분들이라든지 네. 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고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 네. 다 웬만하면 다 책을 내잖아요. 그쵸. 또 그분들의 그렇게까지 되기까지의 과정은 다 실행이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랑 연결되겠네요. 아까 전에 말씀한 옛날에 메모를 되게 많이 했지만 네. 이제는 메모를 좀 한 3개에서 5개 정도밖에 안 한다 하셨잖아요. 네. 그 자체가 정말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그렇죠. 것만 한 2-3가지 가져와서 한 가지만 가지고 와도 돼요. 그게 체화될 때까지. 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습관들이라든지 어떤 좋은 행동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면은 또 다른 어떤 좋은 습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3,000권의 읽은 다독가로서 네. 본인 책 말고 네. 정말 괜찮은 책 한 3권 정도 추천해 주시죠. 독서를 이제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입문 쪽으로 좀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이 처음에 이제 8단어. 좀 8 쉽게 단어. 박웅현 박웅현. 씨의 8단어 그 책도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네. 또 저는 명심보감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짧은 문장이지만 네.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명심보감이. 그 책도 추천드리고요. 네. 마지막 3번째는 네, 마지막 그 동기부여 측면에서는요. 그 어머니 저는 해냈어요라는 또 책이 있거든요. 그 명장. 네, 네. 명장 그 김규환 명장님이 네네. 쓰신 책이신데 네. 굉장히 좀 많은 자극을 받으면서 아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끌어올리실 겁니다. 마지막에는 제 책 이름이 한 번쯤 나올 줄 알았어요. 뻔뻔하기는. 꼭 읽어주시고요, 작가님. 다음에 언젠가는 나오겠죠. 네.